고전산문 5강 방한림전입니다. 보자. 일단 고전소설은 제일 처음 뭐부터 봐야 된다. 일단 제목을 밑줄 긋고, 그죠? 제목을 방한림전. 상당히 대중적인 소설 아닙니다. 그지? 낯선 소설이고. 그렇다면 이 소설이 무언가를 봐야 되지. 고전소설은 일단 조선시대 소설이니까 이게 어떤 소설이냐. 소설 유형에 따라서 인물의 캐릭터가 대표화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기를 딱 보니까, 이런 거 딱 보니까 뭐예요? 무슨 소설이구나, 이거. 그렇지. 적강화소가 있다는 거, 하나 나왔지. 그지? 그리고 또 없는가 봅니다. 보기가. 했더니, 무슨 소설이구나. 여성 영웅소설이죠. 했을 때, 방한림전은 몰라도 떠오르는 대표 소설 뭐 있습니까? 물론 박시전도 있고. 그와 비슷하지만 박시전은 소위 말 대리만족하고 관련되는 그지, 역사적 사건하고 관련되는 거였고, 홍으로 시작하는 게 있었지. 그죠? 홍계월전이 있었지. 그지? 지금 박시전, 홍계월전 요 두 작품 정도 하면은 여성 영웅 화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래 생각해 봅니다. 자, 어이구야 또 있네. 보기가. 이거는 뭐다 이제 영웅 소설과의 그지? 화소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자, 됐습니다. 적강화소가 있는 영웅소설이죠. 근데 보통 영웅소설이 적강화소가 많죠? 자, 여자가 주인공이다 정도 일단 생각하고 갑시다. 성상이라는 존재가 나오네요. 그죠? 성상이란 것은 알다시피 어떤 벼슬이었습니까? 중국에. 천자 바로 밑에 있는 조선의 뭐하고 영의정과 같은 벼슬이죠. 흔히 이 벼슬을 칭하는 말이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는 말로 이 벼슬을 칭합니다. 이 뜻풀이 알겠죠? 황제라는 한 사람 밑에 있고 모든 사람의 위에 있다라는 뜻으로서 당시 성상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성상이 홀로 외헌에 조용히 앉아 있는데 홀연 갑자기 갈근을 쓰고 학창의를 입은 사람, 이제 사람이 등장하죠.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자, 우리 이때까지 고전소설 좀 읽다 보면은 갈근을 쓰고 학창의를 입었고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흡사 구운몽의 주인공이 꿈속에 나타난 육관대사처럼 그와 같은 옷차림이죠. 이 말 되겠나? 그러니까 뭔가 옷차림이 좀 세속을 뭐한 사람이다. 초연한 듯한, 초월한 듯한 그런 좀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가 요런 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너희들 그렇구나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글을 읽어갈 때 훌륭한 독해자는 예측까지 하면서 읽잖아요. 그죠? 홀연이라는 이 말이 우리가 고전소설 사건의 원동력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기성과 우연성이라고 했죠. 그래, 왜 갑자기일까? 그지? 그렇다면 이러한 우연적인 사건들은 결국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비범한 인물의 혹은 탈속적 인물의 그런 등장이다 정도. 성상이 보니, 봐라, 했더니 그 사람에 대한 묘사가 한마디로 뭐다? 신선이다라고 했죠. 그죠?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다가 황급히 의관을 바로 하고 나아가 맞으며 말했다. 귀한 손님께서 이렇듯 누추한 곳에 이거는 자기 무슨 표현입니까? 겸양의 표현이죠. 이런 것들은. 그지? 실제 누추하다가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미처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오래 서 계시게 하여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부탁하건대 대청으로 올라오세요. 했더니 그 사람, 이제 오늘 주어에 해당하는 동그라미입니다.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다. 서로 허리를 굽히며 대답하고 의관을 바로 하고 나아가 서로 뭐를 갖추고 있습니까? 예의를 갖추고 있죠, 지금요. 저는 천산도사라고 하온데 작은 술법으로 가끔 관상을 보곤 하나이다. 지나가던 중에 잠깐 들른 것이온데 어찌 귀인께서 이렇듯 맞아주리라고 생각했겠나이까. 성상이 활짝 웃어 말했다. 도사께서 신기한 재주를 가지듯 하니 제 얼굴도 봐주세요 하니까 이 글의 중심 사건, 이 노인은 뭐하러 왔습니까? 관상을 보러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도사가 한동안 성상의 얼굴을 지그시 보고 있다가 대답했다. 자, 이제 이 관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했더니 관상 얘기가 여기서부터 이까지네요. 그죠? 중심 사건이 제가 본 성상의 관상이었습니다. 그죠? 자, 했더니 첫 번째, 그대 이마는 보름달처럼 넓고 팔자 눈썹은 높고 맡으니 비록 재주는 많으나 부모를 일찍 여일 것이다 라고 했네요. 그죠? 한자로는 조실 부모라고 합니다. 일을 조자에 일을 시자겠지 그자 일찍 잃었다 누구를 부모를 코가 살찌고 외모가 어떤 표현 쓰고 있습니까? 복사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입술이 뭐다 붉은 것을 입술이 붉다 이런 것도 다 전부 다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여성에 대한 표현이죠 그죠? 복사꽃 같으니 출장 입상이라는 한자는 다 알고 있죠? 전쟁이 났을 때는 나아가서 뭐가 되고요? 나가서 장군이 되고 평화로울 때는 조정에 들어와서 뭐가 된다? 재상이 된다. 의 만인지상이 만인이 우러러볼 그런 상이 될 것이요. 두 눈이 가늘고 길며 흐르는 눈빛이 물결 같으니 재기가 넘치고 귀하게 될 것이요. 입술이 단살을 찍은 듯 얇으니 말 주변은 소지는 이제 우리 옛날 글들이 있다 보면 흔히 나오는 역사 속에 중국 역사 속의 인물들이겠죠. 소진처럼 뛰어나오고 치아는 대국처럼 휘니 끝내주네요, 그죠? 자, 이와 관련되는 미녀를 뜻하는 말이 있었지. 입술은 붉고 이빨은 하얗다. 단순 호치라고 있죠. 저도 이렇게 펜으로 판사하면서 이렇게 수업하고 있으니까 저도 생각이 좀 아주 좀 많지, 그죠? 수업하다가 놓친 것들이 되는 것들은 단순 호치죠, 이런 거를. 짐짓 나라를 위태롭게 할 만큼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래서 경국지색이란 얘기죠, 요거는. 그지? 그래. 참, 그냥 아름답다 이거네, 그죠? 경국지색이다. 그러나, 너무 아름답기에 부부의 즐거움이 없을 것이고, 여잔데, 그죠? 이마에 사마귀가 하나 있으며 피부가 너무 맑고 빼어나서 뭐가 없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여자니까. 나중에 알겠지만 이 여자가 여자랑 결혼하거든요. 놀랬어요, 읽으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혁명적인 소설이 돼요. 레즈비언 소설이 돼요, 그죠? 대단했어요, 읽으면. 야, 이런 혁명적인 소설을 쓰다니. 정말 혁신이죠, 그죠? 이런 거는. 골격이 아담하고 풍치가 있으며 지저분하고 어지러운 속세의 태가 전혀 없으니 아하 너는 곧 뭐 할 거다? 죽을 거다 이거네. 그런데 죽는데 뭐다 돼 있는가 하면은 반드시 오래지 않아 자 죽어서 뭐다 이렇게 된다 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 있습니까? 반드시 오래지 않아 옥황상제가 계신 곳에서 옥황상제하고 마다 조해라는 것은 왕과 신하로서 만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얘가 혹시 그 전에 신선이었나? 그죠? 혹시 여기서 확실한 건 아니지만 뭘 알 수 있다? 혹시 적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물론, 죽고 난 뒤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직 확신하진 않고, 그래서 물어보려야 된 겁니다. 말을 바친 도사는, 무슨 성? 무슨 성? 전기성 드러났죠. 그죠?
다만 그가 앉아있던 자리, 야 이런, 맞지? 꽃부채 상징성 생각해야 되겠죠. 자, 이 꽃부채가 하나 놓여 있었다. 성상이 집어서 보니 도사의 글인데 그 글에 이르기를, 여기 나왔죠. 네가 뭐다? 여장, 남자였다 이거죠. 현대적으로 따진다면 뭐다? 시기다 이 말입니다. 자, 어쨌건 여장 남자였다. 그래서 그에 대한 벌이 없지 아니하리로다. 떠오르는 한자는 인과 응보죠. 요거는 맞죠? 인과 응보입니다. 그리고 얘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면은 이제 봐라. 그 전에 어디 있었다 얘는? 천궁에 있었다 이거죠. 있을 때 방자하게 색을 너무 좋아해서 이승에서 부부의 즐거움을 끄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의 결과제. 맞지? 자, 스스로 그 죄를 아는가? 물이 그릇에 차면 넘치고 영화가 지극하면 슬픔이 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물이 그릇에 차면 넘치고 영화가 지극하면 슬픔이 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흥하면은 다 하면은 뭐가 오고? 흥진비례. 그죠? 요런 것들 가능하겠네요. 흥이 더하면은 슬픈 것이 온다. 그지? 그러니까 물이 그릇에 차면 넘치고 영화가 지극하면은 슬픔이 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니라. 확실해졌죠, 이제. 요 부분에서 확실해졌죠. 아하, 당연히 뭐다, 이제. 덕강이라는 것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언제 죽는다? 아마 역대 죽는 모양이야. 내년 3월 초 나흔날, 3월 4일 날, 얘 초상날이 모양이네요. 그죠? 공을 다시 만나길 기약하노라 했으니까 이 도사는 천상계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만난다 했으니까. 하였더라. 자, 그렇다면 꽃부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뭐였습니까? 이 성상의 운명이죠. 맞지? 성상은 그 전에 뭐였다? 천상의 존재였다라는 것 알 수 있지. 그지? 그리고 성상의 운명이 성상의 뭐다 또? 죽음도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성상 죽음적으로 이제 두 번째 미래를 뭐 한 거다? 예고한 거였죠. 미래 예고로 성상 죽음이고, 맞지? 성상의 전직은 천상의 존재였다는 걸 알 수 있고, 미로 보아서 이 도사의 정체는 상당히 신비로운 인물이었다는 것을 꽃부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래요. 도사는 신비한 존재고요. 성상은 천상계 존재고요. 그리고 미래를 예고한 그 내용이 바로 꽃부치에 담겨 있다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중략. 이제 성상이 갈 때 됐네요. 그런데 갑자기 나오는 인물이 또 누굽니까? 상서도 벼슬이죠. 그지? 상서도 관직인데 성상의 병세가 더욱 위중해지니 상서 내에는 만극하여 천지 신명계 부친이 더 오래 살게 해달라라고 간접합법이제. 그지? 그렇다면 부친은 당연히 누굴까요? 성상이니까 성상과 상서의 관계는 부가 되고 얘는 자가 되겠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뭐지 얘네들은? 천자께서도 누구를 의의를 보내서 하니까 천자가 성상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를 알 수 있지. 상당히 극진히 대접한다 하고 실이 달여 보내시는데 걱정을 많이 하셨으나 성상의 병이 조금 더 타도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슬프고 안타깝게 여기셨다. 그러다가 성상을 다지 못할까 염려해 친히 성상의 집에 이르시니 성상이 그래도 병약한 몸을 움직여 관복을 몸 위에 걸치고 임금님의 행렬을 맞이했답니다. 임금님의 가마를 맞이했는데요. 천자가 보시기에 성상의 용모가 수척하고 호흡이 가빠
곧 얼마 있으면 뒤질 것 같아요. 그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갈 때다. 천자가 그래서 놀래서 천자의 얼굴이 참혹해지며 구슬픈 눈물을 흘렸다. 성상의 손을 잡고도 너무너무 슬퍼서 차마 비욘드 디스크립션이죠. 그래 성상이 상서의 부축을 받고 일어나 저 아들 임금께 감사의 소리를 했다. 또한 자기의 뭐가 본색, 자기의 뭐가 젠더겠죠, 그죠? 자, 이것이 죽은 뒤에 알려진다면 그것은 임금을 속이는 일, 기망이란 말 쓰죠. 임금을 속이는 일뿐만 아니라 신하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아까 남녀 성별을 바꿔서 임금과 세상을 속였다라는 말 나왔었지, 아까. 생각해. 마음을 굳게 정하고, 자, 이제 뭐합니까? 자기 아이덴티티를 실토하겠네요. 그죠? 뭐 하겠다? 커밍 아웃 하겠네요. 그죠? 자, 커밍 아웃 합니다. 신이 오늘 용안을 마지막으로 배우게 되었기에, 그간에 뭐다? 품은 바. 바소자의 품을 회자입니다. 품은 바를 모두, 그래, 이 품은 바는 자기의 본색이겠지. 말씀드리고자 하니, 성상께서는 죽을 죄를 지은 저를 용서하소서. 용서하지 마소서 해야 된다, 그죠? 용서하소서. 그랬더니 천자께서 물으셨다. 경에게 무슨 소리가 있었는가? 이 경이라는 것은 2인칭이란 거 알고 있죠? 그지? 1인칭은 자기를 칭할 때 짐이라고, 그죠? 성상이 귀 밑으로 구슬 같은 눈물을 비워도 틀리고, 과장이네, 그죠? 오열하며 아뢰었다. 신은 본래 여자입니다. 일찍 부모가 돌아가시고 어린 생각에 가문이 망할까 염려하고 있었는데 신이 12살 되던 해 폐하께서 널리 인재를 구하신다는 그런 포고문을 듣고 구경하려고 나왔다가 우연히 폐하의 성원을 입사와 오늘 성상의 지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간 신의 본색을 차마 아뢰지 못하였사옵니다. 자, 또 새로운 인물 등장이죠. 영공이 강요하기에 부득이 누구와 영녀와 인연을 맺었다 하니까 영녀는 누굽니까? 자기의 부인이겠죠? 맞지? 그렇다면 영공은 누굽니까? 자기의 장인어른이죠? 맞지? 그 영녀와 인연을 맺었답니다. 그런데 이 영녀라는 존재는 어떤가 봐봐라. 처음부터 신의 본색을 알고서도 무슨 뜻이야? 내가 뭐인 줄 알았다? 여자임을 알면서도 성품이 괴이하여 당시로 볼 때 괴이하고 지금 또 괴이한 건 맞아요. 어쨌거나 대단한 거 맞죠, 그자? 그 당시 제가 이거 읽으면서 야 정말 혁명적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진보적인 미상인이고 발설하지 않았나이다. 그리하여 신과 영녀는 한낱 뭐가 되어서 직위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시비를 피한 지 오래되었사옵니다. 이해지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목을 더 속일 수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에 이르러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집니다. 걔는 어떻게 나왔지? 그죠? 맞죠? 그렇다면 다시는 뭐지? 오늘에 이르러 신이 천벌을 받아 기도를 하죠. 황천에 가게 되었기에 그간의 소해를 모두 아려옵니다. 아, 저 아들은 뭡니까? 낙성이네. 성상하고 영녀가 결혼하고 낙성이라는 녀석이 있네요. 낙성도 저의 친아들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주신 것을 신이 길렀다 이거네. 그죠? 그러니까 주어 길렀다. 이거는 양자란 얘기죠, 지금요. 이래 보면 우리 적강소설 읽다 보면요. 이렇게 인연을 맺은 영녀 또한 뭐일 가능성이 높아요? 전직 신선일 가능성이 높죠, 그자? 자, 마침내 죽기에 이르러 더 이상 폐하를 속일 수가 없어서 실상을 모두 아려웠고 또한 신이 안방 여자인데도 몸을 함부로 드러내 예쁘게 흐트렸기에 감히 팔뚝위의 주표, 예전에 처녀를 상징하는 게 있었답니다. 폐하의 세상을 속인 죄값을 청하고자 하나이다. 성상이 말을 마치고 넓은 소매를 걷어올려 옥처럼 고운 팔뚝의 주표를 드러내어 임금께서 침이 보기를 관람하기를 기다렸다. 천자께서는 전혀 뜻하지 않게 성상의 참된 사정을 듣고 매우 놀라더니 기쁜 얼굴로
칭찬했습니다. 태도입니다, 이제. 진실을 전해드는 천자의 태도죠. 경의 실상을 들으니 놀랍고도 뭐하다? 기특하다 했습니다. 여잔 줄 알았는데 남자라서 놀랬고, 맞지? 여자의 몸을 어디까지 올라왔으니까 또 성상까지 왔으니까 놀랬다 이거겠지. 정말로 기특하다 이거겠죠. 경은 어질면서도 기이한 사람이다. 규중 여인의 지혜가 어찌 이와 같으리요. 대단하다. 규중의 연약한 몸이 이토록 지혜와 용기가 뛰어나고 굳세어 적진을 대할 때마다 신출기몰하여 싸움마다 이길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이게 바로 놀랍고도 기특한 이유겠지. 짐은 처음에 경의 신체와 용모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뭐로서 성상감으로. 그런데 키가 다른 신하에 비해 적고 수염이 없는 것, 요 두 가지가 이상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깨닫지 못했다 이거지. 그걸 깨달았으면 너를 좀 지켜줬을 건데. 그렇게 네가 마음고생 안 하도록 내줬을 건데. 하고 나한테 뭐랍니까? 내 잘못이다 이거죠. 그죠? 짐이 어리석고 사물의 이치에 박지 못한 탓이로구나. 100번 뉘우치고 1000번 애달팔지라도 내가 과연 누구를 업무하겠는가? 경은 안심하고 하루빨리 다 필요 없다. 니 빨리 일어나라 이거죠. 그러면 너를 다시 성상에서 내치지 절대 안 한다. 절대 안 버린다. 그리고 처녀의 상징성을 보지 않을지라도 내가 어찌 그런 걸 봐서 믿겠노? 난 너의 절개를 믿는다. 끝났죠 이제. 그죠? 해서 작품 끝났네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 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찾습니다. 의인은 성상의 병을 돌보는 과정에서 이거 미친 선택지겠네요. 그죠? 의가 알게 되었다 이런 말 없었죠. 그죠? 의를 보낸다 해서 그런 말이 있었죠. 그죠? 1번 정답이네요. 선산도사는 성상의 관상을 보고 성상의 재능뿐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헤아려 말했다. 낙성은 성상의 친아들이 아니지만 성상은 낙성을 하늘에 내릴 아이로 생각하여 거두어 길렀다. 성상이 천자에게 자신의 본색을 숨겨 잘못에 대해 벌받기를 청했으나 천자는 성상을 보라 이걸 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그걸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성상은 자신이 세상 사람의 의혹을 피해 남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오는데 영녀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맞죠? 2번 가겠습니다. 아하, 영녀가 누구네? 영혜빈이네, 그죠? 주인공 방관주와 그의 부인 영혜빈이 세상한데 낙성이 꿈에 나타나 다음과 같은 자신들이 전생담은 우리는 방관주하고 영혜빈이네요. 그렇다면 방관주는 문곡성이고 영혜빈은 상하성이네요. 생긴 걸로 미뤄보아 얘는 본래 뭐였고 남자였고 얘는 본래 여자란 얘기네. 그죠? 이해되지? 부부간의 정이 너무 깊어. 아, 둘이가 뭐였다? 하늘에서 부부였네. 그죠? 아까 한 게 있죠? 얘가 너무 뭐했다? 호색했다라는 말이 있었지. 그지? 호색을 해가지고 옥황상제 노임을 받아가지고 내쳐졌다 했잖아.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고 부부간의 정을 너무 밝히는 바람에 천상에서 이를 소홀히 했다 이거 아닙니까? 상제께서 이를 믿게 여기시던 차에 혈이란 녀석이 있었는데 우리를 농간하려고 상제께 아뢰니 상제께서 문곡성은 어디서 태어나도록 하고 방씨 집안에서 태어나도록 하고 상하성은 영씨 집안에서 태어나도록 했다 이거지. 그런데 문곡성은 본래 남자인데 남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혈이가 희롱하려고 일부러 뭐로 태어나겠다? 여자로. 잘못하면은 성을 바꾼 사람은 누구다? 혈이란 녀석이죠 지금요. 또 영부인과 헛된 이름으로 부부가 되게 하여 우리가 천상에서 너무 방자하게 했는 것에 징벌했노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봅시다. 선지 1번.
틀린 거 찾나? 맞네. 정답 1번이네요, 그냥. 왜 1번이죠? 보는 순간 1번이었는데? 이거 읽을 당시에 이렇게 슬래시라 했죠. 음량을 바꾸어는 누구 음량입니까? 문곡성의 음량이지 상하성은 아니었지. 그래, 문곡 그 둘이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정답 1번이네요. 임금과 세상을 속였으니라고 한 말이 뜻한 행위는 부부의 즐거움을 끊은 것이니라고 말하는 상황은 그 징벌이다. 그 죄를 아는가라고 말한 것은 돌보자였다. 말한 것은 그렇다. 됐죠? 이렇게 해서 2번까지 됐고요. 3번 갑니다. 여성 영웅소설은 18, 19세기에 유행하였으며 이 시기도 당연히 이때 유행했다라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지? 완전한 조선 후기 사회 아닙니까 이제. 상층 계급의 여성들이 주된 독자층 중의 하나였다. 상층 계급 여성들이 또 읽었네. 이는 여성 영웅의 형상에 여성의 경험과 욕망이 투영되었으리라는 그런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여성 영웅소설의 유행시와 그 일치하는 시기에 창작 향유되었던 신변 탄식류의 규방가사를 보면 그 안에 담겨있는 여성의 경험과 욕망이 일대기에 반영되어 있대 하면서 조선 후기에 유행되던 규방가사인 여자탄이라는 가사네요. 한자 풀어봅시다. 뭡니까? 이게 뭐죠? 그렇죠. 탄식을 한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자, 일단 가부터 보겠습니다. 2연보씩 끊으면 되죠? 4연보짜리니까, 그죠? 2연보씩 끊어 읽으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뭐로 태어났다면, 인간 세상에 남자로 태어났다면, 나는 뭐가 성현 호걸처럼 살겠다 이거지. 그래서 뭐 하고, 시서예악이라는 교과서겠지, 그죠? 책을 익히고, 학습하고, 학습할 때 습자가 익힐 습자죠. 학습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면, 입신, 양명. 맞죠? 이제 뭐 하면은 과거급제하고 그렇다면 뭐 하고 문장 공명, 문장을 공자맹자인지 공명인지 그거를 일삼으면 군자의 행실하고 맞죠? 출장 입상하고 뵀습니다. 그리고 뭐 한다? 문호 생각할 우리 가문을 빛내겠다 이거죠. 하면서 하울이다 했으니까 이 작품은 처음에 뭘 가지고 가정법 시작했죠. 맞지? 그래서 내가 남자라면 우리 가문을 빛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보기의 가에서 인간 남자 되었다면 성현 혹을 되오리라에 나타난 남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여성의 욕망은 맞지? 이까지 맞죠? 윗글의 주인공이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본세고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겠네요. 가는 다 풀었나? 나아갑시다. 1인지야 만인상에 맞죠? 아까 부귀영화가 참 뭐하다? 많기도 하구나. 위로는 충효를 돕고 아래로는 만백성을 뭐하고? 가르치고 올바르게 정치하고 태평세월을 뭐하고? 열어놓고 수역춘대 태평세월로 올라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이것도 남성으로 살 수 있는 거죠. 1인지야 만민상의 부귀영화 함도하리시아에 나타난 출세에 대한 여성의 욕망을 동기하게 됐네요. 위로는 충효도 아래로 만민체의 공적인 존재로서 삶에 대한 여성의 욕망, 공적 존재 맞죠? 요거는 그렇고요. 자 이제 다음을 가겠습니다. 아하, 어찌하여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뭡니까? 전형적인 이 작품의 제목하고 어울리는 탄이제. 맞지? 한탄하는 겁니다. 왜? 이 화자는 어디에 갇혀있기 때문입니까? 중문 안에 갇혀있기 때문이죠. 이 중문이란 것은 이래 보면 됩니다. 이게 무슨 중자입니까? 겹중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문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 그지? 그래서 여자는 이렇게 집안이 있어야지 뭐하다? 편안합니다.
그래, 여기에서 이 밖을 일생을 못 본다. 이거 한탄 딱 나옵니다, 이거는. 서황은 어딘가, 지가 사는 곳이 어디다? 지역이 여기로다라는 영탄이 나오죠. 이현경, 왕홍벽에 하면서 이현경은 여성 영웅 소설의 주인공이고 왕형복은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여성 영웅 또는 남성 여인이다 이거죠. 다 뭐하다? 할 일 없어. 뭡니까? 쓸데없다는 얘기죠. 부질없다. 쓸데없다. 자기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벽 사창이죠. 사창이란 말 알지? 남자가 있는 곳은 어디였노? 북창이었잖아. 사창과 같은 말이 뭐다? 옥창이었죠. 그죠? 여성이 기간 방입니다. 굳게 닫고 결국 공자왈 맹자왈이 아니고 뭐만 하고 있다? 바느질 거리. 이게 여성으로서의 할 일, 여공이었거든요. 바느질만 잡고 앉아. 여기서 세상 가는 걸 모르는데 오는 시절 내가 어찌 알겠는고라는 한탄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어찌하여 일생 못 보는 게 드러난 여성의 실에 대한 한탄은 대리만족을 하려고 했다. 괜찮죠, 그죠? 벽사창 굳게 한 짐승만 잡고 투영된 규방의 삶에 대한 여성의 답답한 심정은까지 맞죠? 이거하고 요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네요.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해서 이와 같이 제시되는데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게 이거는 모릅니다 지금. 그죠? 일찍 부모를 여겼다라는 걸로 모르고 이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남장했다는 거 나오고요. 이거 모릅니다. 아마 했겠죠. 벼슬에 올라서 아마 위기 해결했겠죠. 제가 볼 때 이 위기는 아마 저도 이 소설을 모르지만 아마 태을의 변신일지도 모르죠. 그지? 보통 이럴 때 태을이 한 나쁜 놈은 나옵니다. 결혼은 했는데 귀족의 영가집하고 했죠. 이거 틀렸네요. 그죠?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지금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원치 않게 이것도 틀렸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나요? 4번. 나머지 선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고전 산문 끝냈습니다. 갔다 오세요. 여장 남자가 아니라 앞에 필기 남장 여자입니다. 그죠? 남자의 장식을 한 여자란 얘기죠. 본색은 여자.